잠깐만요. 네. 혹시나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한 번만 네. 할게요. 네, 됐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한번 와서 3초 기억해 주시고 네. 틀린 뒤에도 3초. 알겠습니다. 네, 인사도 정면 봐주시고 네. 끝날 때도 정면 봐주시고. 요 영상은 아마 계속 아빠 첫 번째 영상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이제 2강이 아니라. 네, 이제 2강이 아니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챕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 이학습터를 이용한 온라인 학급에서 수업하기에 이어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온라인 학급에서 수업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시면 저처럼 이런 구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클래스룸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클래스룸이라는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클래스룸을 가장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학생의 역할을 할 건지 혹은 교사의 역할을 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교사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교사를 누르지 않으면 클래스룸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래스룸 화면으로 입장했다면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수업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여기서 내가 교사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수업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을 발급하셔서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업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업 이름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녹화 목적상 테스트라는 학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만들기라는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일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에는 위쪽 상단을 보시면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이라는 4가지 탭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 번째 탭인 사용자 탭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학생들을 불러오는 방법도 총 2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시연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이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이름을 입력해서 직접 초대하는 방식과 선생님이 개설해 두신 이 클래스룸의 초대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학년일수록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름을 입력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고학년인 경우에는 클래스룸 메인 화면에 가시면 위쪽에 수업 코드라는 이 초대 코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학생에게 제공해 주시면 학생들을 자동으로 입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학생들을 수동으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플러스 버튼, 학생 초대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밑에 초대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께서 초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박지연이라는 학생을 초대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학생들의 리스트가 쭉 뜨게 되니까요. 선생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초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30명의 학생들을 한 번에 초대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초대하는 기능도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컨트롤 C 학생들의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셔서 학생 초대하기 메뉴로 가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연속해서 학생들을 3명을 초대할 수도 있고 만약에 30개의 리스트를 복사하게 된다면 30명을 동시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초대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여러가지 탭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스트림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스트림은 선생님께서 공지를 하거나 학생들이 공지를 할 수 있고 게시물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담벼락,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실시간 수업 중입니다. 참석하세요. 라는 스트림을 남기게 되면 이 클래스룸에 초대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수업 중이니까 참석하라 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만약 여기서 학생이 댓글을 남겼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지메일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는 데는 이 수업 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 만들기 혹은 주제 만들기, 게시물 복사하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과제, 그리고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 등과 같은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인 주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1찻이라고 해서 테스트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까지는 빈 화면이었는데 이렇게 한 줄이 끄이면서 1찻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자료나 혹은 과제가 탑재되어야만 이 주제가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쉬운 자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랑 과제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터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뭐 어떤 링크를 공유하신다거나 혹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한글 학습지 혹은 뭐 PDF 파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공유할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측편에 보면 주제 중에서 지금 어떤 차시에 올릴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룸에 지금 올리기만 할 건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클래스룸에 복사해서 올릴 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클래스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되어 있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이번 온라인 학습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개별 학생에게만 따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테스트라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글 드라이브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자료를 보관하시기 때문에 왼쪽 편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 파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젠보드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린 젠보드 파일을 확인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게시물,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게시하는 방법도 바로 직접 게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임시 저장이라고 하거나 혹은 예약 게시물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1차시 테스트라는 차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테스트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과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학습지만 만드시더라도 우리 학급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학습지로 30명에게 각각 다른 학습지를 할당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도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고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았던 구글 문서용 학습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학습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바로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아직 학습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 클래스룸 과제를 할당하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문서를 만들 건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파일에 대해서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했을 경우에는요, 선생님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파일을 보기 권한으로, 즉 읽기 전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정을 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올린 이 장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되어 있는 파일 수정 권한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하나의 문서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별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라 혹은 안에서 활동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수정 권한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30명이 하나의 파일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혹시나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작업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작업 순서가 꼬이거나 어떤 학생이 개발한 자료를 누가 지워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기능이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 개개인에게 학습지를 할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한이라는 것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제를 뭐 24일 금요일까지 내게 할 건지 아니면 오늘 수업이 끝나는 4시 30분까지 내도록 할 건지 세팅해 주시고 개설을 누르시면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과제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수업을 모두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보 수업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정보 수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학생들에게 공지가 있을 때 공지를 스트림을 이용해서 남기기도 하고요. 혹은 수업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간단하게 그 차시별로 구성해서 자료를 올리거나 혹은 퀴즈를 올리거나 혹은 뭐 자료를 올리거나 과제를 올리거나 하는 기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올리실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점수도 이렇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7명이 이용한 학급인데 지금 이 과제를 20명이 제출했고 7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적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누가 지금 과제를 냈고 과제를 안 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수업에 참여가 좀 저조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혹은 구글 지메일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학급에서 수업하기라는 주제로 이학스터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학급에서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중학교 교사 홍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쪽투가 남았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녹화 중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